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서는 국무총리와 기재부 차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공수처 오늘 현판식을 가졌는데 네. 인사청문회하고 3일 만에 바로 맞습니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안 했더라 하더라도 임명은 강행될 것으로 다 예상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례적인 것은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했어요. 다만 부적격으로 넣긴 했지만 이 여당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 채택만은 함께 해달라. 그게 이루어져서 전격적으로 임명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공수처 현판식이 있었는데 다만 지금은 인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처장 혼자밖에 없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를 했는데요. 가족과 함께 공수처장이 직접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잠깐 현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네. 아무래도 이제 초대 처장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1년 이상의 그 논란 끝에 탄생한 처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대통령이 당부의 말을 했죠. 네, 이게 20대 국회 때 패스트트랙 충돌 사안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두 국회를 거치면서 2년여에 걸친 싸움이었는데 그 결과 출범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제일 강조한 것은 중립성과 독립성입니다. 어떤 정권의 입김에도 절대 굴하지 말고 성역 없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처 아니겠습니까?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역시 제일 중요한 대목을 독립성과 중립성에 방점을 두었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두르지 말라는 당부도 하셨어요. 네. 열심히 한 발짝씩 가다 보면 결국은 국민의 신뢰, 신망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 이제 공수처장 한 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수사팀 그럼 언제 꾸려지는 건가요? 지금 이 김진욱 처장의 이야기를 빌자면 빠르면 한두 주, 늦으면 두세 주. 그러니까 한 달 이내는 세팅이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처장이 먼저 차장을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처장과 차장 두 명이 이제 핵심 축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25명 이내의 검사를 뽑아야 됩니다. 처장, 차장 포함해서 검사 25명입니다. 수사관 40명, 여기 또 일반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이 들어가고 처장이 위촉한 1명,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또다시 이제 7명의 추천위원회가 꾸려져서 어찌 보면 100명 가까운 인력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 뭐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게 됐지만 아직 그 변수가 지금 남아 있는 게 네. 지금 헌법소원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공수처 자체가 또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여전히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 혼란은 어떻게 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할지가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미 공수처장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됐고 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채택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추어 보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이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빠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저도 촉구드리는 바이고요. 이전 그 인사청문회 때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네. 과연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맞습니다. 될 것이냐 네. 부분이었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 혹시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네, 집중 네. 질문을 했는데 고민이 될 수는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 여건이 돼야 윤석열 총장도 네.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 거겠지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욱 처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수처가 맡아야 할 소임이 걸리면 그걸 한다. 성역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고충도 얘기했어요. 7,100명 정도가 공수처의 수사, 감시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언제 다 세팅될지 모르지만 60명 정도가 실무 인력입니다. 그렇다면 1인당 100명도 넘게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다 범죄가 저질러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에 비하면 순천지청보다도 작은 규모라는 거죠.
하지만 특정된 범위만 수사한다는 점에서는 좀 특수성이 있는데 이 김 처장의 말을 따른다면 국민이 모두 다 고개를 끄덕끄덕할 정도로 확실한 사건만 하겠다고 하니까 관측컨대는 윤석열 사건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권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처럼 국민에게 큰 이 악영향을 미친 사건을 다루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이게 술접대 검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만약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공수처가 수사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엔 금융기관을 다룰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